안녕하세요. 금은아 TV 시청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아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그냥 바쁘게 살아도 어디 아픈 데가 없지요. 나이 드시면 무릎도 아프고 제일 문제는 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허리가 아프면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은 잘 모르겠지요. 예, 허리는 몸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 허리가 아픈 이유를 확실히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운동을 해서 여러분들 팔팔하게 어,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지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면 우리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특히 허리 통증이 있다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 신장육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신장육부는 우리 몸 안에 모든 오장육부는 허리 부근의 내장들을 지원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리 통증은 허리가 아프면 정말 입맛도 없고 정말 힘들지요. 왜냐 허리 통증은 내장 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또 근육과 인대 등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은 뭐 뼈가 부러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약해지고 몸을 지탱해주는 허리 부근에 인대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집으로 치면 철근이 있는데 양쪽에 뭐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지탱해서 철근이 집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붙은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집도 오래돼서 낡으면 그것이 자꾸 부식이 되고 하듯이 우리 근육과 인대 등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약해지면 이제 뼈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못 지탱해 주니까 삐그덕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 염증이 발생하면 일단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일단 조치를 취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의사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저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에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 재밌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강도 적절한 근력 훈련을 해야 되겠지요. 예, 군인들 훈련하듯이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강도 적절한 근력 훈련이 유산소 운동만 해서는 곤란하지요.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대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평소 때는 괜찮던 허리도 또 삐그덕하고 또 많이 걸으면 발목이나 발바닥이나 발등이나 뭐 발 옆이나 뭐 그런 데가 이렇게 땡기거나 약간 통증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니까 또 괜찮아요. 강도 적절한 근력 운동을 강화하면은 어, 좋고 그다음에 인대 그렇게 하면서 인대를 강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허리와 관련된 통증은 정말 순식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코어 인제 여기에 인대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몇 가지 제가 소개를 시키면 코어 운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코어 운동, 스트레칭, 유연성 향상을 위한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자세를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지진나면 집이 흔들흔들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디 통증이 하나서 팔이나 다리나 뭐 우리 몸의 한 부분에 통증이 생기면 지진 난 것처럼 흔들흔들합니다. 마음도 흔들흔들, 몸도 흔들흔들. 정말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올 것 같지요. 그래서 아 이렇게 지진 나도 지진 대비에 그런 건축을 하면은 그래도 흔들흔들하다가 바로 서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평소에 인제 이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일상생활에 그때그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매일 지진 나는 것 같은 행동과 신체 활동을 하면은 우리 내장 오장육부와 이 뼈와 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디다 한 60-70년 쓰면은 "아야, 아야." 하면서 여기저기 지진 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절한 운동을 방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과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연성 향상을 위한 몸 전체 균형 운동을 코어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유연성 향상을 위한 균형을 위한 운동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째 코어 운동, 코어 exercise라 그러죠. 코어 운동. 코어 운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겠지요.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플랭크 운동이 있습니다. 플랭크 운동은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를 쫙 해 가지고 팔과 발을 바닥에 딱 대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그다음에 레그 레이즈라는 것이 있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하체와 복부를 강화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뭐 누워서 올리든 엎드려서 올리든 어쨌든 허리나 복부가 강화됩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서서 우리가 한쪽 다리를 올려도 되고요. 중심을 잡으면서. 그러면 하체와 복부도 강화돼요. 처음에 다리가 좀 안 좋은 사람 다리가 약간 아픈 것 같지만 자꾸 연습하면은 인제 하체가 강화돼 갖고 괜찮아요. 그래서 하체와 복부를 강화하는 플랭크 어 코어 운동을 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면 카프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삼두근 스트레칭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프 스트레칭은 뭐냐?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는 우리 제2심장이라 그러죠. 제2의 심장이라 그럴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 카프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되겠죠. 예,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삼두근 스트레칭이란 뭐냐? 팔을 가볍게 펴면서 삼두근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펴줍니다. 펴는 가슴 우리 펴는 운동도 이것도 아주 좋은 삼두근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책상 앞에 앉아서도 항상 이렇게 스트레칭.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오른쪽 다리로 종아리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준다든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서로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이렇게 근육 종아리 근육 풀어주는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입니다. 유연성. 우리 몸이 인제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딱딱하면 잘 부러지고 이렇죠. 그래서 항상 한들 유연성을 위한 운동을
어떤 것이 있느냐? 요가나 필라테스, 또 동적 스트레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유연성과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요가나 필라테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신체 부위를 움직이면서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리 뛰기, 그 다음에 신나게 흔들기, 뭐 이런 운동, 막 동적인 운동을 막 마음껏 그냥 무슨 이렇게 특별한 그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참 유연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스트레칭이죠. 뭐 요가나 필라테스가 따로 있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막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이 다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너무 뭐 헬스장이나 뭐 이런 꼭 필라테스 돈 주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 가지지 말고, 집에 있는 도구도 많잖아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 뭐 공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해도 되고 밑에 매트 깔아놓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밌고 즐겁고 신나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몸 전체 균형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완와 다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디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냐? 우리 몸의 본체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고요. 스완 다이브는 전신 근육을 사용하여 몸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균형 잡힌 체력과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허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이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째 코어 운동, 코어 운동에는 플랭크가 레그레이즈, 두 번째 스트레칭, 스트레칭에는 카퍼 스트레칭과 삼두근 스트레칭, 그 다음 세 번째 유연성 향상을 위한 운동은 요가나 필라테스, 동적 스트레칭, 네 번째 몸 전체 균형을 위한 운동으로서 바디웨이트 트레이닝과 스완 다이버 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삼두근이 뭔지 좀 궁금하지요? 삼두근이란 상완의 뒷면에 위치한, 양쪽 팔의 뒷면에 위치한 근육 그룹을 말합니다. 팔을 펴는 움직임에 주로 관여하는 운동이죠. 이 근육은 다양한 활동과 운동에 사용되고, 강력하고 단단한 삼두근은 일상생활과 운동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삼두근 강화를 위한 운동에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천천히 들으시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뭐 영어로 뭐 이렇게 무슨 운동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삼두근 강화, 그러니까 팔을 두 팔을 또 건강해야 되고 두 다리도 건강해야 되겠죠. 너무 다리만 강조해도 안 되고요. 팔도 아프면 큰일입니다. 뭐 들지도 못하고 팔에 힘이 없으면 다리도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삼두근 강화를 위한 운동을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트라이셉스 딥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세 번째 다이아몬드 푸시업이 있고, 네 번째 케이블 푸시다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트라이셉스 딥스라는 것은 뭐냐? 몸을 의자나 평평한 표면을 붙들고 팔을 펴고 굽히는 운동, 벽 붙잡고 해도 됩니다. 삼두근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몸을 벽에다 붙이고 이제 팔을 펴고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몸을 의자나 평평한 표면을 붙들고 팔을 펴고 굽히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이라는 것은 손에 덤벨을 들고 뭐 아령이나 이런 걸 들고 팔을 펴고 구부리는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삼두근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덤벨이 없으면 2리터짜리 물병 들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덤벨 들고 팔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만세도 부르고 오른쪽 왼쪽 뒤로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세 번째, 다이아몬드 푸시업이라는 것은요, 손을 서로 마주 보도록 모아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손을 놓고 푸시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탁 이렇게 놓고 푸시업을 하면은 삼두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푸시업. 예, 푸시업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팔굽혀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이블 푸시다운. 케이블 푸시다운은 뭐냐? 풀리는 케이블 머신을 사용하여 삼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캐시 머신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그렸다 놨다 그런 머신을 간단한 머신을 사서 해도 됩니다. 삼두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두근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팔도 힘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죠. 팔이 덜렁덜렁하면 안 되겠지요. 뭐 어깨에 인대나 근육에 문제가 되가 갑자기 어느 날 인대가 끊어지거나 하면 팔이 그냥 이렇게 로봇 팔도 아니고 덜렁덜렁하면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병원 가면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팔이 건강해야 사람도 안아줄 수도 있고 이제 물건도 잘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지요.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스완 다이브 운동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스완 다이브 운동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스완 다이브 운동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 전체 균형을 위한 운동 네 번째에서 스완 다이브 운동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완 다이브는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몸의 균형을 향상시키는 운동이라 그랬지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좀 많이 해서 시간은 좀 길지만 이 뭐 운동해서 우리 몸 좋아지는 게 그래 뭐 단시간에 라면 먹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길어도 이제 이거는 운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스완 다이버는 필라테스에서 사용되는 전신 강화 및 유연 향상을 위한 운동 중 하나인데요. 스완 다이브 운동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발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누워 얼굴을 바닥에 대고 머리, 목 상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이루도록 해서 양손은 어깨 너비로 벌려서 손바닥을 땅에 대고 양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서 발끝을 바닥에 대고 있는 그런 자세가 출발 자세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엎드려 누워 얼굴을 바닥에 대고 머리, 상체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고 딱 일직선으로 딱 엎드려서 양손 어깨 너비로 벌리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양다리는 어깨 너비 딱 벌린 자세 이 상상이 가지요. 발끝을 바닥에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운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립니다. 팔과 다리를 일직선으로 내리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일직선으로 내리는 동작. 이때 상체와
다리는 한 몸처럼 일어나도록 합니다. 상체는 가능한 한 높이 들어가도록 노력합니다. 최고 지점에서 잠시 유지한 후 숨을 푹 내쉬면서 천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운동 수행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거 단전호흡 따로 안 해도요. 이런 운동하면서 다 호흡이 됩니다. 운동은 호흡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등산을 가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폐활량도 커지고 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다 하잖아요. 등산은 자동으로 등산하면 그렇게 되듯이 이런 운동도 하면 숨을 쉬기 싫어도 쉬게 됩니다. 우리 숨 안 쉬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팔다리를 일직선으로 늘리는 동작을 합니다. 이때 상체와 다리는 한 몸처럼 일어나도록 합니다. 상체는 가능한 한 높이 들어가도록 노력합니다. 최고의 지점에서 잠시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허리 부분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뭐 자기의 그 허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무조건 이 운동이라는 것은 무조건 요래야 저래야 된다. 따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상을 입게 되고요. 도로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몸에 그 상태가 있잖아요. 그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거기에서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운동 중 몸 전체 균형을 이제 자기의 그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지 억지로 하다가는 이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에 부담을 주면 그 관계가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부담. 이렇게 부담 안 주면서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저항을 하지요. 그래서 뭐 당뇨병 있는 사람도 뭐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이제 그 조절이 되는데 갑자기 막 먹으면은 몸도 이 저항성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뭐 일회용이나 뭐 패스트푸드 뭐 이렇게 빨리 먹는 음식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종 당뇨나 뭐 고혈압에 각종 이제 질병에 스무세트에 시달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스완 다이버 운동이란 뭐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운동 기본적인 수행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운동 수행 지점, 운동 수행에서 최고 지점에서 잠시 유지한 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는 천천히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뭐든지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빨리 하게 되면은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뭐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천히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가면서 해야지 빨리 급하게 하다가는 탈이 납니다. 주의사항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담이 안 가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운동 중 몸 전체 균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스완 다이브는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신의 강화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라테스 수업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으면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더 즐겁고 성취감도 느끼고 또 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를 보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허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허리가 저는 허리 아픈 거 모르고 살다가 그 앉아서 늘 책 보고 앉아서 뭐 힘쓰는 앉아서 뭐 책 보고 앉아서 뭐 상담하고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뭐 그런지 제가 그래도 허리는 참 좋았는데 허리 아프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요. 병원에 가서도 제 허리가 왜 안 좋은지 물어보니까 근육과 아까 설명했듯이 인대가 약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운동해서 지금은 다 좋아졌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허리 아픈 것이 이렇게 고통이구나.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금 방금 설명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니까 보통 한 3개월 하니까 좋아지고 지금 한 1년 됐는데 1년 하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거의 뭐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하셔서 좋아지시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운동하면 안 낫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 삼두근 건강, 뭐 다 건강하고 호흡이 잘 되고 하면 최고지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해서 또 제 경험에 의해 또 재밌는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운동 강사도 아니고 저는 교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또 제가 또 건강해야 뭐 인문학도 있지 뭐 제가 안 건강하면 뭐 인문학이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30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습니다. 사랑합니다.